전체 법을 봤는데요. 지금 집합권법은 양자체가 많아가지고 아마 내일 그 고갑선 교수 얘기할 때 좀 지문을 좀 달아줄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또 여러분 또 금요일 날 또 강의 한 번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월요일 날 혹시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실 분들은 학원에 와서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의고사 치는 게 부담이 되면 안 쳐도 되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 학생들이 그 1차만 한번 쳐보다가 2차까지 한번 쳐본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쳐보고 또 2차 시간 쳐보고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시간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부담가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 원래 9시 반부터 시험이죠. 9시 반부터. 자, 첫 공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공부 18페이지요. 청약과 승낙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청약과 승낙은요. 1번 260번은요. 이건 뭐 여러분요. 봐봐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하는 것은 번호가 다 돼 있죠. 번호가 됐으면 아는 것을 다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나는 얘기를 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번호가 왜냐면 이런 것들은 두 번 쓰면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양을 두 번 쓰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넘버링을 딱 보면서 내가 봐야 될 것만 딱 체크하세요. 자꾸 정리하면 나중에 끝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넘버링 딱 해가지고 그것만 이건 내가 한번 봐야 되겠네. 이건 모르는 거네. 이것만 해가지고 암기하지. 그것만 딱 암기가 되지. 아까 우리 법조문 같은 것은 조문으로 쭉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나중에는 법조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 똑같을 거예요. 특별법은 사실 판례, 주택임대보호법은 판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의 것들은 판례하고 조문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문을 알면 거의 다 답을 맞출 수 있거든요. 특별법은요. 그런데 여기 첫 공법 같은 경우 이렇게 볼 때 절대로 다 체크하지 마시고 만약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뭐냐면 내가 아는 건 놔두고 알지 못한 것만 표시해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저는 모르니까 일단 설명은 다 할 거예요. 자, 260번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틀렸어요. 특정인에 대해서만 하는 그것을 승낙이라고 하고요. 청약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어. 그래서 260번은 해설이 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알겠죠? 거의 없는데 해설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60번 틀렸어요. 261번은요. 만약에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 붙였죠. 변경을 하지 않고 조건만.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이에요. 조건만 붙여 새로운 청약. 그것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새로운 청약이니까. 262는요.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은 뭐냐? 새로운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청약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 승낙할 수 있어요. 승낙을 하면 계약을 뭐 한다? 성립시킬 수 있다. 알겠죠? 승낙에서 성립. 맞는 말이죠? 263은요.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도달하기 전 임의로 말 수 있다. 철회. 도달하죠? 도달하면은 그 내용을 알기 전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격지자죠. 격지자. 격지자는 승낙의 통지가 뭘 할 때? 발송할 때 성립이죠. 격지자가 아니고 만약에 대화자다. 그럼 어떻게 돼? 대화자. 대화자는 언제나 무슨 주의? 대화자는 언제나 도달주의. 그래서 대화자는 언제나 도달주의 이렇게요. 265는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주거. 동일한 내용이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하기 주고요. 반드시 동일해야죠. 그 다음에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뭐 그래야 돼? 도달. 양청약이 도달해야 되니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요. 늦게 도달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266은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이렇게 돼 있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알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승낙통 이러면 밑에 제가요 바꾼 건데요. 그 밑에 지우세요. 알겠죠? 밑에 지워 해서 X라고 된 거 지워.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제가요 틀린 건데 맞는 걸로 고쳤단 말이죠.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원래는 뭐라고 되냐? 승낙의 통지가 발송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발송을 지금 바꿨어. 받지 못한 때, 도달하지 않은 때는 효력을 만다, 잃는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청약과 승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요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정할 필요 없어. 연착된 승낙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죠. 그런데 우측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이 되죠. 그럴 때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죠.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말만 청약과 승낙에도 주시하면 되고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 표시이다 이 정도.
자, 그다음에 동시행 한별권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올해 지금 2016년하고 2015년 것만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2016년에 뭐가 없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것이 문제가 안 나왔죠. 국가고시예요. 알겠죠? 이건 2015년하고 2016년을 못 보는 거예요. 국가고시 나온 것을요.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갑은 반드시 악이나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요. 반드시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은 2월 1일인데요. 그 이전에 이미 건물이 며칠 됐죠? 이미 수용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란다? 원시적, 객관적, 그럼 뭐란다? 전부불능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알겠죠? 전부가 아니고 만약에 일부가 부족하다. 일부가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은 성립할 수 있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갑이 과실이 있죠? 을도 만약에 과실이다. 을도 과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이 돼야 되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이미 멸시란 말이다. 알겠죠? 자, 동시에 한별권이요. 297. 별개의 계약 안 되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써요. 특별한 사정. 그럼 특별한 사정만 인정될 수 있어요. 사정이 있으면. 그걸 특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68번은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죠. 일방의 채무가 채무 불용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죠. 그러면 항별권은 전속하죠. 똑같은 말인데요. 노무사 시험에 나온 게 좀 더 정확해요. 그 줄거진 거 봐봐요.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이렇게.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죠. 그럼 이때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269는요. 선이행을 해야 되죠. 중도금이요.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기를 줄고 잔대금 지급기를 뭐라냐? 이행기라고 하죠. 이행기가 경과를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269번이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동시이행 한별권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270번. 먼저 한 번에 현실에 제공을 했죠. 먼저. 그 다음 수령지체에 빠지게. 수령지체 그건 두 가지다. 첫 번째 이행 제공이 계속이냐 한 번이냐. 여기는 뭐다? 먼저 현실에 제공해서 수령지체에 빠지겠죠. 이행의 제공이 계속 그러면 항별권은 소멸하죠. 계속되지 않는다.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 항별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밑에요.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 청구 다시 하지 않고다. 그러면 계속이다, 한 번이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수령지체는 이행 제공이 계속이냐 한 번 제공이냐. 알겠죠? 그 다음에 271번. 채무의 변제와 채권 증세에 반하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동시행이다? 변제와 영수증 교부. 변제와 영수증 그것이 동시이행이다. 272. 경매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매각을 받은 자 경락인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가 누구죠? 저당권자 채권자죠.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213.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죠. 그럼 부가가치세 플러스 매매대금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274. 도급이죠. 도급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275죠. 취소다 써야 되겠죠. 무효해제. 무효해제. 취소나 무효나 해제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그것의 반응으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276번. 임대차 보증금이죠. 이런 보증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밑에는 277이죠. 임대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시이행 한별권에서 우리가 나올 거 다 나왔어. 안 나온 게 뭐냐면 안 나온 것이요. 두 개 정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채권 양도, 상속,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경계,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뭐냐면 채권을 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담보권 소멸절차. 담보권 소멸절차, 소멸. 담보권 소멸이 뭐죠? 저당권 등기 뭐죠? 저당권 등기 말소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채권의 변제. 변제는 동시행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를 먼저 한다? 변제를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저당권이라도 매매란 말이 나온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 계약 그냥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은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완전한 권리. 그러면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원래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잖아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죠? 그런데 등기 플러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갑의 건물에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 할지라도 가압류가 있다? 그래도 동시행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우리 판례는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이것이 거의 90%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는요. 목적물의 목적물의 인도도 등기하고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그래서 원래는 등기와 잔금이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 이런 판례가 10%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뭐라고?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 그런데 인도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인도.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전세권에서는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게 중요하지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매매계약에서는 목적물의 인도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매매 대금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정도만 보면 이제 동시항변권 다 된 것이에요. 알겠죠? 자, 제3절 위험부담이 없네요. 위험부담 없죠? 그래서 위험부담이라는 것을 보면 위험부담은 사례 문제로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험부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갑하고라고 해서 여기서 건물이 멸시됐죠? 이행 불능이 됐죠? 그럼 동시행항변권은 우리가 이행상의 결련성 이제 이행상의 결련성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죠. 전속상의 결련성 그럼 뭐다? 전속상 그러면 그것은 위험 부담이란 말이죠. 이행상의 결련성, 전속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동시행항변권, 전속상의 결련성, 위험 부담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후발적으로 멸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것은 뭐라 한다? 물건의 위험이라고 하고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급보라고 얘기하죠. 급보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위험인데요. 여기서 봐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의 잘못이다. 갑의 잘못이 있다. 알겠죠? 또는요. 갑에요 잘못이 없다. 갑의 잘못이 없다. 을의 잘못이다. 을의 잘못이다. 을의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이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미리 을에게 뭘 했다? 인도를 했다. 이렇게 5가지가 나오죠. 지금 갑이 잘못했죠. 갑이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잘못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을은 이행 불능이니까 채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죠.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우리 법조문에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고 돼 있어. 그런데 채무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뭐하냐? 쌍방의 잘못 없이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제3자가 방어를 했다? 그러면 을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못하죠? 이것을 뭐란다? 대가 위험이다. 대가의 위험. 이 대가를 뭐라 한다? 반대급부라고 한다.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그래서 대가의 위험, 반대급부의 위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여기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을이 지금 잘못했죠. 을이 잘못했죠. 을이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럼 어디 간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 채권자에게 뭐란다?
이전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가 유의 채권자 이전. 여기는요 채권자 지체죠. 채권자 지체 중 쌍방이 잘못 없죠. 그런 거 관계없죠. 이미 채권자 지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미리 을에게 인도했어. 미리 채권자한테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됐어. 미리 인도했는데 멸실됐어. 그러면 여기도 여전히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 이 이익은 뭐를 해야 된다? 반환을 해야 된다.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 그 이익은 반환한다.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그래서 위험 부담은 여러분요 5가지밖에 없는 것이다. 아주 간단해.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3절 양계약 보세요. 278. 요약자나 나약자는 제3절 양계약의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왜요? 제3자 동그라미요. 제3자, 여기서 수익자죠? 수익자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니까 아무리 선의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통정의 표시로서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무효이죠. 그러면 수익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면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79. 매매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제3자의 수익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80. 낙약자의 채무불행이 있죠. 요약자, 낙약자에서 낙약자의 잘못이 있죠. 그러면 2가지죠. 해제를 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그런데 뭐는 못한다? 해제할 수는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원상회복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낙약자의 채무불행으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없고. 알겠죠? 된다 안 된다. 뭐만 된다? 손해배상 청구만 된다. 그래서 낙약자의 채무불행 그다 써.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81이죠. 그럼 수익자로 되어 있죠. 수익자는 뭐는 없다? 계약 해제권은 말 수 없고 행사할 수 없고. 바로 밑에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 282. 말을 잘 봐봐. 낙약자하고 요약자 사이가 무효죠.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 줄거 봐. 그것을 보상관계죠. 대가관계가 아니고 보상관계로 무효가 되죠. 무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굿보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약자는 줄거.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낙약자는요. 맨 끝에 제3자를 상대로 줄거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83.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거기를 주고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그것을 뭐라 한다? 대가관계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자, 284.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청권이 채권이죠. 청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바로 밑에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뭐하는 것? 면제하는 것. 그것도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저는 봐봐요. 여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 요약자하고 이 사람은 낙약자죠. 이 사람은 수익자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를 뭐라 한다? 대가관계라고 얘기하죠. 이 대가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흠결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기는 요약자고 여기는 낙약자고 여기는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가관계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요약자는 낙약자의 청구에 항변하지 못한다. 대가관계 흠결이 있어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항변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 말을 잘 이해하지요. 대가관계 흠결을 이유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항변하지 못한다. 대가관계 흠결유로 요약자는 낙약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항변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보상관계죠.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보상관계예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가 있다. 왜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줘야지 울도 병한테 잔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잔금을 달라고 하면 을이 뭐라고 그래? 갑한테 등기를 못 받아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말을 조심해야죠. 갑하고 을하고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항변할 수는 있다.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이 수익자는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할 때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갑하고 을하고 통정의 표시서 무효이죠. 그 무효를 가지고 을은 선의의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무효 취소의 죄를 누구만 한다? 갑과 을만 하고 병은 하지 못한다.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사람은 요약자다. 수익자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상여복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단지 제3자는 을에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모든 중요한 것이 다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3번 제3절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제3절 위한 계약은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이렇게 됐죠. 다른 말로 뭐다? 대가관계의 효력은 이 말이죠. 대가관계 제3절 위한 계약은 물론 어느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미치지 않는다. 284 두 번째 줄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까 한 것 같은데 그럼 급부에 해당하죠? 제3자에 대해 가진 채무를 면제하는 것 유효이다 무효이다 뭐죠? 제3자에 대한 계약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285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여기 요약자와 수익자는 뭐라 한다? 대가관계죠.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말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요약자 갑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말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 대항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86번은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절 위한 계약이에요. 거기다 써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X 그 다음에 이행인수 X 이행인수 아니에요. 그 다음에 287 제3절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제3자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죽고 싶으면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알죠? 손해배상. 그 다음에 288은 똑같아. 2015년에 나온 건데요. 계약의 당사자가 수익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거. 면제, 그것도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알겠죠? 계약이다. 똑같아. 그 위에 284번에서 본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하고 해지죠? 289.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이죠? 공동임대인 그러면 임대인이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임대인이 해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하지? 해지나 해제는 어떻게 한다? 전원에 대해서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해지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계약 당사자 여러 명이죠? 해제권이나 해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에 대해서. 자, 290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하죠? 해제권이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유권은 매수인에서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187조죠.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죠.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죠. 그 말소는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죠. 그런데 원상회복은 누가 한다? 매도인 갑이 하죠. 매도인 갑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죠. 해지하려면 맨 끝에요. 주된 의무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써 부수적 의무 이퀄 협력 의무. 우리가 여러분요 부수적 의무라고 그랬죠.
이퀄 협력 의무라고 그러죠. 그럼 부수적 의무, 협력 의무 옆줄 긋고 두 가지가 안 되고 두 가지가 된다고 그랬어. 첫 번째 해제권 X,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X예요. 그래서 부수적 의무, 협력 의무는 해제권이 안 되고 동시행 항변권이 안 돼요. 그런데 뭐는 될 수 있다? 손해배상하고 소구할 수는 있죠. 손해배상과 소구는 가능해.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려면 부수적 채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주된 채무가 돼야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29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기까지는 뭐다? 허가 출고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죠. 그러니까 맨 끝에요. 허가 받기 전의 상태, 허가 받기 전 했어요? 자, 여기 봐.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기 전에 그럼 뭐가 되죠? 허가 전이죠? 허가를 받기 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행위가 있어 없어? 채권행위 무효이죠? 채권행위 무효이고 물권행위도 무효이죠? 의무가 있어 없어?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채무불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채무불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원상 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전이다. 유동적 무효이다. 그러면 채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행위 없고 계약을 해제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 허가받기 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293번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죠?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행거절이죠? 그럼 이행거절은 4대 요소가 있다.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뭐예요? 최고 없이. 두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세 번째, 자신의 채무 제공한다 안 한다? 채무 제공 없이. 네 번째, 뭘 한다?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를 한다. 뭐 없이?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이렇게.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표시. 이것은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하고 두 가지가 똑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죠. 그래서 이행거절이죠. 이행거절, 잔대금의 이행 제공 없이 해제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런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분요 2016년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 문제 풀어봤는데 이게 뭐죠? 각 목차별로 지문으로 정리하니까 전혀 새로운 문제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2016년 걸 푸는 이유는 2015년 걸 푸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인데 항상 학생들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이게 궁금해.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말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라든가 이러면 유학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수준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전혀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게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민법은 이미 모든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다고 해서 나올 거 다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른 문제 내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 전혀 아무도 안 보면 판례를 살짝 넣어야지. 그래야지 문제가 새로운 문제처럼 보여.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올해 국가고시 문제예요. 그럼 우리 시험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런 형태는 어디가 있냐? 이런 요약집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이에요. 무슨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295는요. 계약이 합의 해제죠? 294요. 해제는 뭐죠? 형성권이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는 뭐죠? 상대방이 있는 원칙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그래서 해제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어. 너무나 당연하죠. 알겠죠? 295. 합의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동그라미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다. 우리 시험은 명시적으로 만다. 그래서 틀렸어. 10회 때. 296.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이죠. 계약을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해제는 어렵게 해야 되죠? 한 사람이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이. 알겠죠? 그래서 전원이 전원한테 해제하죠. 근데 소멸은요? 빨리 소멸이 돼야 되겠죠? 한 사람한테 해제권이 소멸하죠.
나머지 모든 사람한테 해조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하죠. 다른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퀄 전원이 소멸 이 말이죠. 미친다 이 말은 전원이 소멸한다 이렇게. 재미는 297번이요. 채무자죠. 책임 없는 사유죠. 없는 책임 없는 이행이 불능이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채무 불행이 돼야지 계약을 해지하죠. 그런데 책임이 없다잖아요. 채무 불행이 아니다? 아니죠. 채무자가 책임 없다. 이건 뭐라고 얘기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방금 5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해지할 수 있다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이래야지. 298 해지죠. 해지하고 해지하고 다르죠. 봐 여기 우리 해제하고 해지는 가끔 아무 별 생각 없이 읽으면 큰일 나요. 알겠죠? 여기 보면 여기가 1월 1일이죠. 이렇게요. 1월 1일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5월 1일이죠. 5월 1일 날 해제를 한 경우하고 해지를 한 경우가 다르다고. 해지는 어떠냐? 오늘부터 무효, 장래 무효가 돼. 오늘부터 무효가 돼. 오늘부터 무효가 되니까 지금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돼. 유효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미이행. 아직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이행을 청구를 해. 이행을 해야 되죠. 기이행. 이미 이행한 것. 이미 이행한 것은 뭐다? 그것은 권리자가 보유를 해. 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여기요. 해제는 뭐냐? 해제하죠.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이걸 소급 무효라고 그래.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중간중간에 있죠. 여기서 아직 미이행이죠. 미이행. 아직 주지 않는 것을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행한 거 기이행. 이미 이행한 것은 뭘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 반환. 여기는 반환한다 안 한다? 보유해. 반환해야 돼. 이것을 뭐란다? 원상회복이라고 얘기해. 원상회복 의무. 이것을 뭐란다? 이것은 이게 보유하죠? 이것을 뭐란다? 그것을 우리가 청산 의무라고 얘기해. 청산 의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해지는 현재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가 됐을 때 해지하죠. 해지. 그래서 무슨 말을 쓰면 안 되냐? 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요, 무효? 명의신탁이 무효이다, 무효? 무효? 그럴 때는 해지란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해지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왜요? 해지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어, 없어? 없지만 무효는 해지는 처음부터는 유효하고 해지한 때부터 무효가 되고 그 전은 뭐가 돼? 유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명상약정이 무효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효력이 없죠? 해지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온 이유는 다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럼 보시고 그 다음에 298번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내는다. 이미 이행된 것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이행 채무는 이행을 청구, 미이행 채무는 이행을 청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99번 봐봐. 채권자가 채무 불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죠.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자 300번 이행 불능이죠. 그럼 이행 불능. 그러면 아까 293번에서 4대 요소가 있죠. 이행 불능하고 이행 거절은 똑같다고 그랬어. 알겠죠? 첫 번째 채무 없이, 그 다음에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표시, 맨 끝에 이행의 제공을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자 301번 우리가 이제 제3자이냐 아니냐 알겠죠? 301번부터 어디까지 하면 301번부터 밑에까지 306번까지를 제3자다. 여러분 봐. 우리가 제3자에서 해제에서 제3자는 아주 간단하다. 여기 봐요. 여기 이제 취소했죠? 취소하고 말소를 하죠. 말소하면 취소든 말소든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서 말소죠? 말소하고 해제 해제가 있고 뭐가 있어? 말소가 있죠? 해제 전후를 불문하고 선이죠? 그런데 여기는 누구다? 악의도 된다. 악의. 여기 누가 된다? 선이. 이게 해제하고 취소가 다르죠. 취소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선의만 보호되죠. 해제는요, 해제 전후를 불문하고 선의는 보호된다. 그런데 해제되기 전에는 누구도 보호된다? 악의도 보호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하면 갑하고 을하고 있죠.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 3월 1일 날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을은 소유자가 되죠. 소유권을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적 성질이죠. 그 다음에 가박을 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고 나서 5월 1일 날 등기를 만다 말소하죠. 그래서 3월 1일 날 등기하고 을한테 4월 1일 날 해제가 되기 전에 언제죠? 3월 10날. 3월 10날 병한테 처분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월 1일 뭐죠? 4월 1일 날 해제하고 말소가 되기 전에 여기요 4월 15일 날 정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병은 뭐를 보문하고? 선, 정은 누구인 경우만? 선이. 그런데 이때의 정은 뭐다? 이때의 정은요, 누구일 때 뭐를 해야 돼?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등기나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시험에 매수인으로부터 이렇게 나, 매수인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아무 말이 없이, 등기다, 미등기다 말이 없이 매수인으로부터, 그럼 매수인은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미등기면 반드시 미등기를 쓰겠죠. 아무 말 없이 매수인 그러면 걔는 소유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으로부터 이 정이 증여를 받아서 등기했다.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해가지고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 반드시 을은 뭐다? 소유자 등기, 물권. 밑에는요 뭐다?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물권이 아니고 채권 된다 안 된다? 채권은 안 돼. 그래서 채권은 압류, 가압류.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양수로 만들. 이러면 무조건 어떤 학생들 책가 좀 보면 압류, 가압류, 양수는 안 된다고 써놨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이것은 을이 등기되어 있는데 정이 가압류다. 압류나 가압류를 등기하는 거예요. 을이 등기되어 있는데 정도 가압류다. 그럼 등기가 당연히 보호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압류라고 해서 보호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어디 때문에? 채권 때문에. 여기는 등기죠? 여기는 등기 때 얘는 또 대항력이 또 없네. 대항력이 없는데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얘가 미쳐 화장실에서 못 나왔어. 미등기네? 그럼 여기는 아무리 대항력이 있어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야. 간단하죠? 그러면 뭘 암기하면 돼요? 해제에서는 해제 전후를 불문하고 선의는 된다. 해제되는 누구도 된다? 아기도 된다. 이거 하나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인은 소유권이나 등기가 있고 병이나 정도 소유권이나 뭐가 있어야 돼? 등기나 대항력. 이거 하나만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한번 봐요 그러면요. 몇 번이냐? 301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 인간 틀렸네. 알겠죠? 여기 보면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 여기 보면 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뭐야 이거? 오면 제3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래 이거 아마 해설이 있었을 거예요. 2015년 거죠? 2015년 것은 맞고 틀린 것을 그냥 그대로 놓고 해설했던 것을 옮겨옵니다라고 안 해놨네요. 301번은요. 해당한다. OX, X. 해당하지 않아요. 자, 다음 302번.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줄곧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해제가 되지. 해제된 동그라미. 그럼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하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원래 채권자라고 그래? 채무자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책임상 그러면 채무자가 이퀄 매도인이죠. 이퀄 소유자예요. 해제로 인해서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복귀가 됐죠. 그것을 가압류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소유자고 가압류니까 소유권 물권이고 밑에도 가압류는 등기니까 완벽하죠. 그러니까 제3자죠 이게.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아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것을 가압류했다. 해제된 그랬죠. 해제된. 봐봐. 여기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누가 앞으로 가? 갑을 누구라고 그래? 매도인. 매도인을 뭐라고 그래? 채무자. 채무자의 책임자들이 됐다 이 말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했다 이 말이죠. 복귀하자마자 여기를 가압류로 쳤다 이 말이죠. 가압류는 등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3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03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 인상이 돼서 끝났어. 채권 양수 가운데 읽으면요 그 용수가 절대로 안 되는 말이에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봐봐요. 매수인과 매매계약, 죄송해요. 앞에 매수인 줄거.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총권 보존에서 뭘 해서? 가등기. 앞에 매수인은 동그라미. 매수인하고 매수인 가등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수인은 소유자죠. 거기다 또 가등기 했으니까 등기했어 안 했어? 했죠. 공시적 기능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3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05번은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이게 이제 처음 나왔죠?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기가 됐다. 이 인간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봐봐. 서울시에서요, 85년. 서울시에서 85년 이전에 시유지, 서울 시유지 땅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는 안 되죠. 무허가니까. 마치 우리가 등기부의 권리처럼요. 85년 이전에 시유지에 있는 건물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하죠. 그럼 여기다 가가지고 구청 가가지고 권리자를 변경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이후의 것은 무허가 건물은 보호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왜 건축물 대항을 만드냐? 그래야지 가서 강제 이행을 하죠. 건물을 철거해라. 안 하면 뭐를 해? 이행 강제금을 또 부과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 편의를 위해서 건축물 대항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대항의 소유자로 등기됐다. 그러든지 만든지 제3자가 아니다. 자, 계약 해제 후 어디요? 봐봐. 해제 후 원상회복이 뭐야? 원상회복이 말소 등기예요.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 말소 등기가 있기 전 그러면 누구를 얘기한다? 선이 몰랐던 제3자, 몰랐던 선이죠. 제3자는 보호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제3자 가장 어려워. 해제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기 지금 안 나왔던 것들이요. 보면 뭐가 있냐면, 먼저 여러분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 한다? 체고하죠. 이때 체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체고는 체고로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어떤 체고는 안 된다? 과대 체고는 된다, 안 된다? 과대 체고는 안 돼요. 체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을 하죠. 이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 말로 해야죠.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체고했어. 해제권을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런 말이 없다.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뭐한다? 소멸. 왜? 말을 해야 해제권인데. 그래서 해제권에 의해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죠.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2월 1일 계약을 하고 3월 1일 등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하면 어떻게 어때요?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가 되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이 즉시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죠. 그래서 이 소유권이 즉시로 복귀한다는 187조죠. 7조 등기 없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 무효인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 말소를 뭐라 한다? 원상회복이라고 하죠. 원상회복. 취소로 인한 것을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죠. 그럼 누가? 갑이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죠. 소유권에 대한 말소를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를 했죠.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이렇게 무효가 되면은 제3자를 보호해야 돼요. 제3자 보호. 방금 제3자 보호했죠. 해제가 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되기는 선이다. 그런데 이때는 완전한 권리니까 매수인은 소유자나 등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부터 전득받은 자는 등기나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채권 남유, 채권을 감유, 채권을 양수.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제3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해야죠. 아직 우리가 원상회복 의무 이거 지금 아직 문제가 안 나왔죠? 원상회복 의무는 뭐다?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원상회복은요 전부를 반환해. 이게 치가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취소가 된 경우 만약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선악불문하고다.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문을 반환하고 원문을 반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또 과실도 반환해야죠. 그런데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이다 아니다? 지연이자가 아니고 뭐다? 부당이득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실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원상회복가 나와서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 그래서 판례는 신뢰이익은 청구할 수 있지만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이것을 해제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하려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정해제, 법정해제, 합의해제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법정해제인데 법정해제의 경우는 최고하고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최고하고 난 다음에 해제하는 것은 뭐가 있다? 이행지체.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중에서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것은 이행불능, 이행거절.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 약정.
그 다음에 정기행위, 그 다음에 최고 불효특약, 최고하지 않기로 하는 것,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다른 말로 즉시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4가지 원칙이 있다. 최고 없이, 변제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채무 제공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기행위는 결혼식이죠.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뭐라고?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런 말이 있고, 사정변경은 2가지로 나눠지죠. 사정변경은 해지하고, 해지하고 뭐하고? 해제하고. 해지는 뭐냐? 해지는 확정채무, 확정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쓰고 나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고, 불확정채권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다. 해제는 원칙은 안 된다. 그런데 IMF처럼 이렇게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는 해지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당사자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어야 된다. 이때의 사정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고, 사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계약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시국에도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뭐에 반해야 돼? 신의 측에 반해야 돼. 4가지. 체결 당시 예견을 못해야 돼.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일방 예약을 한번 보셔요.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 10년의 제책기간이 걸리며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정할 수 없다. 틀렸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 줄거졌죠? 당사자 사이의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는 그 기간, 그러한 약정이 없을 때는 예약이 성립할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 기간이 지날 때는 예약기간은 제척기간의 경관에서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해.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없으면 몇 년? 10년이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관이 직권조사.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장 보면요.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렇겠죠? 특별히 약정한 경우는 제척기간은 약정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틀렸죠? 방금 얘기했죠? 약정하면 약정한 대로 가고,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10년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척기간은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가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은 당초의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일단 만료가 돼. 왜요?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10년 이상은 약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 307. 제척기간에 경과하더라도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의 인도 제척기간이 경과했는데 목적물이 지금 인도받았지? 인도 필요 없어. 인도받아도 예약만큼을 소멸해. 이게 바로 소멸시효가 달라. 인도 동그라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X. 소멸시효는 진행하잖아. 그런데 제척기간은요, 목적물을 인도받아도 10년이 지나면 끝나요. 알겠죠? 몇 년이 지나면? 10년.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돼. 알겠죠? 인도받으면 10년이 지나도 끝나는 것이다. 예약 완결권은.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소멸시효는요,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08번.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하지 않을 때 예약은 효력을 만다? 잃는다. 그러면 뭐죠? 강의 노트 보면 마지막 파이널 강의 노트 한 거 있죠? 요약 노트. 요약 강의 노트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러면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뭐 할 수 있냐? 가등기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등기를 해가지고 번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인한테 번등기를 청구해. 양수인한테 청구해.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자, 그러면 계약금이죠? 309요. 계약 당사자가 565조 상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 565조가 뭐냐? 계약금이죠? 계약금에 의한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 그건 유효이죠? 왜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310번은요, 계약금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이죠? 현대계보. 또 요물계약하면서 주된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종된이다. 종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12번은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하죠?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되고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단독행위죠. 조건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배액을 제공해야 되고, 배액 반드시 2배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받지 않는다 해서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13 이런 것들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토지거래과제하고 똑같아요.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 지금 2월 1일 날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 1,000만 원이요. 여기 중도금이죠. 그럼 중도금 4천이요. 4천. 여기 잔금이죠. 잔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중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단계를 이행단계죠. 이행단계인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행은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나온 게 채무불행이죠. 그런데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 해제는 여기서 계약을 해, 여기서 계약을 해제, 여기서. 알겠죠? 중도금 전에. 그러니까 이행이다 아니다? 이행 단계이다 아니다? 아니죠? 채무불행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불행이 없는 거예요. 채무불행이 없으니까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보면 해약금 규정에서 해제를 하죠.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314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자, 계약금이요. 위약벌 동그라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써요. 거기다가요. 위약벌에다가 또 위약벌의 성질을 거기다 써요. 뭐라 쓰냐? 위약벌이죠. 거기다가 과다하더라도 과다하더라도 감액 청구 X. 감액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있죠? 313번하고 여러분요. 313하고 318번하고 봐봐. 313하고 318. 318번을 봐봐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를 겸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 그것이 부당히 과다. 그러면 말 수 있다?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일 때는 감액을 해. 그런데 그 바로 313번에 314번 위약벌이죠? 314번 위약벌이죠? 위약벌의 약정을 해줄 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과다하다 할지라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315번은요. 매도인이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지겠죠? 이행의 착수이다 아니다? 아니죠. 매수자 써. 이행의 착수한 것을 볼 수 없다. 뭐라고 쓰냐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이 말이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15번 봐봐. 매도인이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지겠죠? 소송? 그럼 이것은 몇 번이겠죠?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중도금 날짜가 뭐죠? 이행단계. 중도금 없이 잔금만 지급하기로 했죠? 잔금 지급일이 이행단계예요. 그런데 매도인은 언제가 이행단계냐? 상대방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그때가 이행단계죠? 잔금을 받으면 동시이니까 그때 등기 서류 주면 되죠. 이 사람이 잔금을 주지 않으니까 잔금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지겠죠? 소송을 지겠다고 해서 매수인 잔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행단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316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든지 말든지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는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317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 자, 옆줄 서 뭐죠?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 이렇게요.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요, 위약금 특약이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하죠.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냐 없냐. 위약금 특약.
아니, 그럼요, 위약금 특약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해? 손해배상 어떻게 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 실제 손해를 뭐래서 입증해서 청구하죠? 실제 손해를 입증해 청구해. 위약금 특약이 있다? 그러면 계약금을 뭐로 본다? 손해배상에 뭐로 본다? 예정으로 보죠. 예정 보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뭘 한다? 귀속하죠.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해.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근데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계약금이 상대방한테 귀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뭐 한다?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해야 돼.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319 계약금 1억 중에서 6천만 원만 지급을 했어. 그럼 그 6천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OX, X. 일부면 실제 지급할 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만다? 해제해야 된다. 약정 계약금 전부이다. 약정 계약금 전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제를 해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계약금 계약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시험에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계약금 계약은 봐. 계약금 계약은 여전히 계약금이죠. 여기 이제 중도금이란 말이죠. 중도금 이후 단계부터 이행 단계니까요.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채무불이익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한다거나 그런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인데 중도금 날짜보다 중도금 미리서 지급하죠? 그럼 그때부터가 무슨 단계? 이행 단계. 중도금의 일부만 줘도 이행 단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형성권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계약금의 2배를 줬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중도금 이후 단계 여기 어디선가에서 일방의 채무불이익이 있다. 그럼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특약이 있냐, 없냐?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만약에 특약이 없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지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고. 계약금은 용물계약이고 종된 계약이고, 계약금은 최소한의 성질을 증거금이다. 왜냐? 우리나라는 불요식 계약이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증거가 되는 돈이 바로 뭐다? 증거금, 계약금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된 계약에 종된 계약이니까 만약에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무효가 소멸하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일방 예약보다는 좀 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담보 책임인데요. 그러면 담보 책임하고 임대차는요 얼마 안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요 정신 먹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